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INTP의 인간관계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NTP라는 유형 자체가 좀 독특하죠.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성 간의 연애에 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INTP는 연애의 고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론 INTP인데 능력이나 외모가 출중한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인기가 좋을 겁니다. MBTI는 그냥 성격하고만 관련된 거예요. 이성관계는 성격 말고도 중요한 게 아주 많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도대체 INTP 성격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매우 단순합니다. 가장 내향적인 유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향적이라는 말은 여럿이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려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봐야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임을 봐야 뽕을 딴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누굴 만나야 눈이라도 맞는 거죠.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기와 맞는 상대를 만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INTP는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혼자 있는 걸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라는 거죠. 사실 한 사람 더 있죠. INTJ입니다. 그래서 이 두 유형이 연애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격만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것도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이전에는 유형별로 딱딱 구분해서 인간관계와 궁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그냥 좀 편하게 INTP 분들께 조언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INTP가 연애를 잘 못하는 이유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족이나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가족은 연인보다는 좀 낫고요. 친구는 그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동료 관계도 친구 관계랑 비슷하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INTP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연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진짜 연인 관계가 맞다면 그렇다고 봐야죠. 부부는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관계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병 교육시킬 때 훈련 실시 전에 여친 이름을 크게 부르라고 했죠. 만약 솔로라면 엄마를 부르는 거고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연인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이 엄마를 비롯한 아빠, 형제 이런 가족이고 그 다음이 친구가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INTP 성격이 친구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괴짜이긴 해도 오히려 그런 개성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친구는 아무리 가까워도 적당한 거리가 있죠. 같이 먹고 자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친하다고 해서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가족부터는 좀 달라져요. 같이 먹고 자는 사이 맞습니다. 일종의 운명 공동체 같은 거예요. 이 경우엔 INTP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괴짜인 거랑 아들이나 딸이 괴짜인 건 좀 다른 느낌이라는 겁니다. 친구는 재밌어 할 수 있지만 아빠, 엄마는 우리 애가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연인은 오직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죠. 연인 간의 사랑은 말 그대로 남남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INTP한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INTP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거든요. 타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한다면 이런 친밀한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NTP는 연인이 되더라도 친구 비슷한 느낌이 드는 상대와 잘 맞는 편입니다. 일단 같은 INTP끼리라면 그렇게 되기 쉽다고 보고요. 둘 다 성향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 관계는 연인으로서는 글쎄요, 좀 아니라고 봐요. INTP는 호기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이게 이 사람의 행동의 주된 동기라고 했죠. 그래서 INTP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호기심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랑 너무 똑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편한 건 좋은데 좀 심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나 선후배, 동료 관계라면 좋다고 봅니다. ENTP와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INTP와 가장 비슷한 유형이 ENTP가 아닐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비슷해요. NT 특유의 정신세계를 공유한다고 했죠. 사실 괴짜 유형하면 INTP보다 ENTP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ENTP가 외향형이어서 그런 기질을 대놓고 드러내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INTP 중에 찐 괴짜 혹은 4차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INTJ도 INTP와 상당히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 사람도 NT죠. MBTI 지표 중에서 J와 P는 나이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대체로 나이가 어린 사람 중에 P가 많고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 중에 J가 많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런 결과로 보입니다. P가 좀 자유분방한 편이고 J는 절제된 스타일이 많으니까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비율이 그렇다는 거지. 당연히 어린아이 중에서도 J가 있고 나이 든 사람 중에서도 P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INTP였던 사람이 나이 먹고 사회생활 하면서 INTJ 성향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겠죠.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편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두 유형 모두 천재가 많은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과학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대한 과학적 업적은 이 두 유형의 특성이 조합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INTP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어떤 의미 있는 발견을 하면 INTJ가 그걸 완벽한 이론으로 다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유형의 특성을 골고루 갖고 있다면 매우 이상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과학 분야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NT 중에서는 ENTJ도 있죠. 이 유형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NT는 아니지만 INTP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유형도 있어요. ISTP입니다. ISTP와 INTP를 헷갈려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학과 순수과학의 차이라고요. 문과로 치면 경영학과 철학의 차이쯤 된다고 했죠. INTP는 원리에 흥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빅뱅이나 우주론, 소립자 물리학, 생명체의 진화 이런 근원적인 거에 관심이 가는 거죠. 이해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된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ISTP는 그런 것보다는 응용해서 써먹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죠. 자동차, 컴퓨터, 로봇 이런 걸 만들거나 고치는 게 더 재밌다는 겁니다. ISTP는 장인 기질이 있다고 했죠. 도구에 관심이 많고 잘 다루는 편입니다. 인팁과 이팁은 관심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스타일 자체는 상당히 비슷한 편이에요. 둘 다 뭐 하나에 꽂히면 엄청 드립하는 타입들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INTP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쫓아가는 거고요. ISTP는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쾌락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유형은 처음엔 상대를 자기와 비슷한 타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INTP는 ISTP와 깊은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그리고 ISTP는 INTP가 자기만큼 노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친구나 동료로 지내기엔 상당히 괜찮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형들과 INTP와의 관계는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일단 같은 NT끼리는 아주 무난하다고 할 수 있고요. ISTP하고도 크게 보면 같은 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 동료로서의 관계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INTP 유형 자체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친구 같은 연인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동료였는데 연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N팁, 인티제, E팁 이 사람들은 본인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팁에게 개인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INFP와의 관계인데요. 이전에 INFP 편에서 이미 말씀드린 거죠. INTP 입장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T와 F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은 다 T였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INTP가 자기 생긴 대로 말하거나 행동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INFP한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INFP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INTP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저 멀리서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T와 F의 차이에서 전형적인 F의 반응이죠. 물론 T들은 다 그런 면이 있죠. 근데 특히 INTP에게 상처받는 F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INTP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경험 자체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다른 T들은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나름대로 인간관계 노하우를 갖게 될 수 있어요. 근데 INTP는 그냥 원초적 T 상태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INTP는 진짜 멀리서 보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세계, 생명체, 우주 뭐 이런 거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은 그 거대한 우주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유기체에 불과하죠. 70억 인구 중 하나일 뿐이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 중 인간 종에 해당하는 단일 개체일 뿐입니다. 이게 평범한 INTP가 개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타인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점심으로 뭘 먹었냐 하는 따위엔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심지어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 99일째 되는 날과 왜 다른지 이해하기 어려워하고요. 이런 식이니까 다른 사람이 기분이 상하는 거죠. 진짜 무심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나마 인프피니까 이런 인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프피도 인팁 비슷하게 혼자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 상처가 될까요? 좋은 감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상처가 된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상처를 받을 리가 없죠. 이건 INFP뿐 아니라 모든 F, 아니 사실은 F든 T든 상관없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심하면 서운한 느낌 같은 게 듭니다. 심지어 INTP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깊은 시각에서 볼 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걸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혹은 우선순위가 다르거나요.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 타인에 대한 오해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이런 INTP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유형들, 아무래도 적극적인 유형들이겠죠. ENTJ, ESTJ, ENFJ, ESFJ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